까만입니다. 더 시저입니다. 어제장은 FOMC 회의가 끝나고 금리가 동결하고 기자회견부터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갑자기 파월 할배가 비둘기로 조류로 변신을 하면서 연준 6월 금리 인하 시작에 무게를 두는 발언을 하였죠. 그래서 3대 지수는 거의 발작 수준으로 급등을 한 채 마감을 하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최근 들어서 하락폭이 컸기 때문인지 더 큰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나스닥 선물도 상승으로 또 출발을 하고 있네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나스닥 선물이 이렇게 호들갑스럽게 많이 오른 날은 본장에서 약간 반납을 하는 경우가 꽤 있었어서 적당히 올랐으면 좋겠는데, 많이 올라도 고민이군요. 공포지수 73이고요. 패드와치는 불과 어제 장이 시작하기 전만 해도 6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50% 초반으로 예상을 하였으나, 어제 파월 할배의 발언 이후로 무려 70%에 가까운 거의 확정적인 수치로 확 올라와줬네요. 여러분, 점도표나 패드와치의 금리 전망이나 매일 바뀝니다. 결국 우리가 하고 있는 미국 주식의 나스닥과 똑같이 매일 바뀌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일희일비할 필요 없으며 언제든 내일 또 바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너무 많이 오른다 싶으면 약간의 분할 매도, 너무 또 심하게 내린다 싶으면 약간의 분할 매수를 하면서 시장의 일부 비중은 항상 붙어 있으면서 장기 투자를 해나가야 됩니다. 어제 같은 날에 시장을 떠났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또 엄청난 멘탈의 스크래치를 입고 포모를 느꼈을 것이며, 며칠 전에 모든 돈을 다 올인했다라고 한다면 일시적인 급락에 상당히 또 멘탈이 상하면서 손절을 하지 말아야 할 자리에 손절을 했겠죠. 그러므로 시장에 항상 붙어 있되, 너무 오르면 조금 팔고 너무 내리면 또 다시 주워 담고 현금 비중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그렇게 항상 유연한 포지션을 구축해 나가야 이 전쟁 같은 장기 투자를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계속적으로 맨날 똑같은 말만 하고 있잖아요. 왜 지키지 않는 것입니까? FOMC 점도표 기준금리 예상치입니다. 12월 달엔 중앙값이 4.625, 가중 평균값이 4.7, 25년의 전망으로는 3.850, 3월달 현재의 전망치입니다. 거의 비슷하지만 약간씩 올랐다는 거죠. 지난 12월에 점도표 예상치보다 어쨌든 소폭 올라간 수치입니다. 금리가 소폭 오른 걸로 예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기대치가 훨씬 더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해서 주가가 오른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절대적인 수치로 주가가 움직이는 것은 아니며, 시장이 예상하는 예상치보다 더 좋게 나오면 주가가 오른다는 겁니다. 현금은 시간이 갈수록 쓰레기가 되고, 자산은 시간이 갈수록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자본주의의 섭리고 지난 100년간 지켜져 왔던 유일한 진리입니다. 공포지수가 73, 금리는 동결되었으나 파월에 금리 인하를 6월에 하겠다는 강한 비둘기적 발언으로 인해 증시가 조정 상승의 갈림길에서 상승으로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이것이 또 페이크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상승이 나왔으니 일단은 좋은 거죠 뭐. 또한 장후에 마이크론의 실적 호조로 시간의 수석슬의 상승도 덤으로 나와줬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은 시장을 올려줄 호재가 또 남아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하지만 없더라도 그냥 언제나 그랬듯이 나우, 어차피 나스닥은 우상향, 시장을 떠나지 말고 너무 오를 땐 일부 매도, 너무 내릴 땐 일부 매수, 현금 비중은 최소 20% 이상으로 반드시 지키면은 결국 여러분의 자산은 우상향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자본주의예요. 오늘의 어닝 발표, 장후에 나이키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페덱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공포지수 매매법 참고하시고요. 푸드크옵션 0.79, 내려오진 않았네요. 조금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진 않았다. 하지만 강세의 장을 뜻하는 0.80 이하이다. 아직 도망갈 때는 아니다. US CFD 나스닥 지수 현재 풀이장의 상황을 반영했을 경우에는 최고점이죠. 신고가. 좋습니다.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어제 조정의 기로로 출발선에 있던 신호만 기다리던 이 환율의 상황은 어제의 나스닥의 상승으로 다시 하방으로 트는 모습. 하지만 길게 보면 횡보죠. 환율이 계속 횡보를 하는 한 나스닥에 계속적으로 투자하고 홀딩해도 된다는 관점이죠. WTI 국제유가도 약간 내린 모습. 에미디아 미니 삼각 수렴의 상단선을 돌파하는 모습. 일단 현재까지는 좋습니다. TQQQ도 일단 프리장 상황에서는 볼린저 밴드까지 터치하는 모습. 상당히 좋은 모습이죠. 홀딩합니다. 속슬도 프리장에서 21선을 돌파하는 모습. 호재죠. 홀딩합니다. 불주는 다시 한번 프리장에서 140달러 부근을 돌파하는 모습. 뭐죠? 불주는 제 계좌의 마스코트와 같은 종목이기 때문에 내려도 매도를 하지 않는다. 뭐죠? 불주, 황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도
상당히 좋은 모습. 여기서 강한 매물대를 형성하고 급락을 했던 이 자리까지 일단 올라와주고 21선까지 조금 터치를 해주는 흐름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려오고 있는 21선 방향을 틀려면 21선 부근에서 약간의 횡보를 하면서 버텨줘야 됩니다. 테슬라 RSI는 다이버전스라고 며칠 전에 말씀드렸고요. 일시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항상 차트 공부를 해야 합니다. 숏의 보조지표, 일단 당연히 나오는 하락 후 반등으로 인한 21선 터치 이후에 다시 내리는 모습, 추세가 좋지 않아졌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이 상황으로 오늘장이 마감만 되더라도 스토캐스틱 K값이 D값을 아래로 돌파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좋지 않은 신호. 키움전사의 일간수 매수, 테슬라 1위고요. 속스 S나 SQQQ가 여기 좀 있어줘야 되는데 없네요.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주 급격하게 또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코인의 공포지수 78, 계속적으로 익스트림, 그리드, 코인 관련주 참고하시고요.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비트코인의 반감기 정보 참고하시고요. 코닐의 차트, 프리장에서 상당히 강한 모습, 진짜 변동성이 역대급이네요. 역대급의 변동성으로 다시 한번 한 90달러까지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코닐의 수익률이 현재 한 250% 정도 돼요. 예, 250%. 원금을 꽤 오래전에 한 이 부근에서 원금을 매도를 해서 올 수익금으로 250% 수익입니다. 코닐이 이런 종목인지 알았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급락에서 제가 나도 모르게 매도 버튼을 눌러버릴까봐 아싸리 그냥 올 수익금이면은 존버를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갈 때까지 한번 가보려고 그렇게 세팅을 한 거고요. 일단 현재 단기적으로 차트는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고요. 다시 내린다고 하더라도 5일선을 버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선은 올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MSTR 역시나 매수 기회는 1100원에서 1200 초반에서 오면은 상당히 또 매수를 하려고 했으나 확실한 매수 기회는 안 주고 날아가 버리네요. 그래서 너무 저점을 기다리는 매매는 포모에 시달릴 수 있으니 일정 부분 시장에는 항상 붙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 진리인 것 같습니다. 현재로선 단기적으로 봤을 때 MSTR의 차트도 괜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5일선 위로는 조금 안착을 해줘야 좀 더 탄력을 받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하락하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일단 깨서는 안 되는 이 지점을 지켜주고 바로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이 저항선에서 또 약간의 하락을 하고 있네요. 여기까지 뚫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뚫어줘야 다시 한번 볼린저 밴드 터치하러 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횡보만 해주더라도 뭐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살짝 또 올라주는 모습. 근데 잠깐요. 비트코인은 길게 보면 횡보하고 있고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내려가고 있고 비트코인은 횡보하고 있고 도미넌스는 하락하고 있고 알트코인은 불장, 알트코인의 대장 이더리움 올라가고 있고요. 혹시 알트코인에 기다리고 기다리던 불장? 확실할 수는 없지만 일단 알트코인 시장에서도 저는 일부 비중 들어가 있고요. 최근 며칠간의 급락에서 시장을 떠나지 않았고요. 오히려 일부 매수를 하였고요. 한번 기다려보는 거죠 뭐. 더시죠 유튜브 구독자 무료 공개방엔 한 명이 줄은 267명. 이번 주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이라고. 모두가 두려워하고 망설이고 시장을 한두 명씩 떠날 때가 언제나 투자 시장에서는 기회라고요. 지금이라고요. 오늘 같은 날이 오지 않습니까? 지금이 기회라고요. 시드가 작으신 분은 영상만 보시고요. 시드가 크시고 장투 성향이시면 장교 멤버십, 시드가 크시고 모든 걸 다 하는 차티스트가 되고 싶다면 언더독 UDT 멤버십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은 인생 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포기하면 습관이 된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마이클 조던. 장기 투자자는 모든 것을 견뎌내야 합니다. 하락이 오면 하락을 쳐맞아야 되고요. 상승이 오면 상승도 쳐맞아야 됩니다. 그게 장기 투자예요. 맨날 오른다고 롱, 내린다고 숏, 롱숏, 롱숏을 하면은 결국 본전 아니면 마이너스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왜 그거를 무시하십니까? 하락이 오면 더 사면 돼요. 왜냐고요? 어차피 나스닥은 우상향, 어나우.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